어떤 시술이든 의사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권하기가 싫어요. 근데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여드름 피부인 사람들이 여드름이 호전되고 나면 걱정되는 게 바로 넓어진 모공이죠. 하지만 염증성 여드름이 심한 피부는 잘못 관리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생기는 여드름 흉터를 모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모공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여드름, 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드름 흉터랑 모공을 차이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실제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 잘못 짜서 혹은 관리를 좀 잘못해서 움푹 파이는 경우에 생기는 걸 여드름 흉터라고 하고, 모공은 말 그대로 털구멍이죠. 털이 나오는 구멍인데 그 부분에 실제로 이제 피지섬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지면서 모공이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여드름 있는 분들이 모공이 되게 넓잖아요. 혹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드름은 보통은 모공 안에 있는 피지선이 커져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다 보면 모공을 막고, 그 모공을 막으면 안쪽에 피지가 쌓이면서 여드름 균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것이 보통 여드름이잖아요. 이렇게 피지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작았던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좀 오래 되셨던 분들은 모공이 넓어진 채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모공도 넓고 여드름도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여드름 흉터와 모공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단순 모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흉터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요. 자세히 보면 솜털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공이 크신 분들은 솜털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검정 털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보일 수 있고요. 모공이 커져서 이제 흉터성으로 변해버린 경우는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공과 흉터를 구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흉터성 모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치료할 때도 사실 흉터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모공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되나요? 이게 아기처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공 치료를 원한다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기대감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완전 아이 피부처럼 모공을 없애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공은 이제 파이프처럼 표피에서부터 뿌리까지 관처럼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모공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걸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넓어진 모공에서 굉장히 축소를 시켜서 이게 눈에 많이 안 띄게끔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모공 잡고 있는 콜라겐이 좀 감소해서 모공이 좀 늘어지고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공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콜라겐이 매년 1% 정도씩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모공을 치료할 때 조금 세분화를 하죠. 일단은 실제로 포어 사이즈가 큰지, 아니면은 피지선이 많아서 그런 건지, 털 때문인지, 아니면은 탄력을 잃고 떨어지는 세로모공인지, 이런 거에 따라 전략을 다 각기 잘 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전략으로 저희가 잡는 게 이제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쪽을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피지가 줄어야지 나갈 양도 줄으니까 모공이 작아지죠.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는 바르는 약, 앞서 말씀드렸던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을 바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사실 약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피지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성분의 화장품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첫 번째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염증과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고, 두 번째 성분은 약 성분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있겠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는 총 이제 레티놀 성분이 있고, 레티날데이드라고 해서 레티날 성분이 있고요. 그래서 레티놀과 레티날은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소량씩 발라서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주의 있게 바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레티노이드 계통은 각질 주기를 정상화시켜서 또 피지가 생기더라도 잘 빠지게 해주니까 모공 치료에도 좀 더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콜라겐을 잃어서 생긴 탄력 모공,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사실 콜라겐이 일어서 생기는 탄력 모공의 경우에는 피부가 탄력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부 건조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제 바르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당연히 좀 고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고, 사실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제 안 된다고 보면은 시술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탄력을 올려주는 시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텐자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바늘 고주파 시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깐달걀 프로젝트에서도 여드름 치료받는 이제 환자들에게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시술이잖아요. 네. 혹시 이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나요? 포텐자는 우선 저희 주제가 모공이니까 모공이나 흉터를 타겟으로 저희가 포텐자를 쓸 때에는 메커니즘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0에서 1.2mm 깊이로 들어가서 열을 줬었을 때 피지선이 직접적으로 타서 피지 감소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티에이징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탄력이 증가되면서 콜라겐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모공이 이게 펴져요. 그러니까 듀얼 이펙트 때문에 어떤 한 시술을 모공을 위해 써라 하면은 아직은 포텐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에 합당한 결과도 나오는 것 같고. 큐어젯은 사실은 저희가 여드름 흉터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모공 축소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시술입니다. 사실상 바늘이 없이 제탑력으로 피부 뚫고 진피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모공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섬유 조직을 조금 끊어내주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데미지를 가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좀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콜라겐 형성이 촉진이 되고 섬유 조직이 끊어지면서 패여있는 피부와 모공에 조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큐어젯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라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도 큐어젯 키닥터기도 하고 저는 강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큐어젯 모공이 쓴다 했었을 때 내가 키닥터지만 잘 안 믿었어요. 이게 다 새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조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흉터에는 뭐 워낙 잘 쓰고 있고. 주베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콜라겐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피층에 뿌려주게 되면은 성분이 들어가서 자극이 되면서 콜라겐 형성을 천천히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주베룩을 사용을 할 때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큐어젯을 사용해서 주입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손주사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분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포텐자 펌핑 팁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조금 들어가는 양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큐어젯을 사용해서 직접 주입을 해주는 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주베룩 쓸 때 스킨 부스트 할 때 포텐자랑 좀 많이 엮어요. 그 이유가 어떤 시술이든 의사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면은 권하기가 싫어요. 근데 포텐자와 주베룩은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포텐자로 달궈서 콜라겐 재생될 수 있는 신호를 주고 거기에 주베룩을 넣었을 때 재료를 넣어주는 느낌이라 좀 더 효과가 배가 된다? 모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는, 저는 여드름 피부도 아니고 기름기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비존에만 모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볼 처짐이 생기면서 나비존에 모공이 생기는 걸 저희가 세로형 모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처짐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물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로 깊은 층에 리프팅을 하면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을 시켜주는 써마지 같은 고주파 장비라든지 온다 같은 극초단파 장비를 사용을 해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울세라 1.5mm 팁도 많이 쓰죠. 효과가 꽤 괜찮아요.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좋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괜찮고, 실제로 울세라 1.5mm 팁 효과를 보려고 테스트를 탄력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모공 사이즈로 테스트해요. 그만큼 실제로 탄력에 의한 모공 개선도 된다가 요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드름 모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공은 나도 모르는 새에 넓어지고 축소도 어려워서 미리미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단계의 화장품 단계로도 예방을 하고, 많이 넓어진 모공에는 시술과 홈케어를 같이 병행한다면 깐달걀 같은 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 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